안녕하세요. 흔들지 말아줘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박민근입니다. 네, 저희의 발표 주제는 구조 진동 및 동력학이고, 그중에서 기타의 진동 해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관련된 이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진동 해석에 대한 NCS 워크벤치 실습을 간단하게 시연하고 이에 대한 결과 해석 및 고찰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통기타는 진동과 공명을 통해서 소리를 생성하는 악기입니다. 이 통기타의 몸체는 기타줄, 즉 현이 고유 진동수에서 진동할 때 공명하는 챔버의 역할을 합니다. 아래 그림은 단순한 통기타 모델에 대한 치수 그리고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기타는 미송 재질의 목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 재료에 대한 물성치가 상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의 뒷면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 10개의 고유 진동수를 찾아내어서 기타의 처음 5가지 진동 모드를 플로팅합니다. 그 다음에 1메가파스칼의 조파 하중이 기타의 사이드월, 측벽에 작용한다고 가정하여서 전면의 Z변이의 주파수 응답을 플로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동이란 외부에 작용하는 힘으로 하중물체가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동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기에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입니다. 또 진동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력의 유무에 따라 자유진동 그리고 강제진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진동이란 외력이 없는 경우에 개 자체에 내재된 힘에 의한 진동을 말하며 이때 구조물은 고유진동수로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하게 됩니다. 강제진동은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진동으로서 이때 구조물은 외력의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쇄, 댐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감쇄는 진동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자유진동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공진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공진이란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되어서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진동과 소음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구조물의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공진의 예시를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체의 상단 부분이 약간 진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진동의 크기가 커지고 점점 더 과격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체의 파괴로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위에 회전하는 로터의 진동 주파수와 기체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여서 나타나는 공진 현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진 현상에 의한 제품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설계 제품의 고유 진동수와 외력에 의한 진동수가 일치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한태웅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모드 해석과 주파수 응답 해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모드 해석을 설명하기 전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성에 관련되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진동수는 자유 진동하는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며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떨림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고유 진동수는 질량과 강성의 함수로서 PPT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례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량의 루트를 씌운 값에 고유 진동수는 반비례하며 강성의 루트를 씌운 값에 고유 진동수는 비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설계 제품은 다자유도 물체이므로 단자유도 구조물과 같이 질량과 강성만으로는 예측이 힘이 듭니다. 따라서 다자유도 구조물의 경우 모두 해석을 통해 고유 진동수를 측정합니다. 이때 구조물이 가진 자유도만큼 고유 진동수가 산정되며 진동수가 낮은 차례대로 1차, 2차, 3차 모드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모드 형상입니다. 모드 형상은 각각의 고유 진동수에서 구조물의 변형 형상 또는 진동 형상을 의미합니다. 구조물이 가장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상부터 저차 모드이며 고차 모드로 갈수록 구조물에서 해당 모드 형상 발생 확률이 낮아집니다. 계산된 변형량은 실제 변형량이 아닌 정교화된 값으로서 변형 형상 자체만이 의미가 있고 변형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모드에 따른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표시하는 그림이고 추천은 밑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드 해석입니다. 모드 해석은 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고유 특성 파악이 주 목적이며 고유 특성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 고유 진동수, 모드 형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 데이터를 통해 구조물의 공진 여부 또는 진동에 대한 변형 형성을 예측하는 해석입니다. 모드 해석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드 해석은 선형 동해석이므로 1차원 요소가 아닌 비선형 요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를 대칭으로 하더라도 모드 형상은 대칭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대칭 모델을 고려한 대칭 경계 조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 조건이 생략되거나 부족하면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강체 모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해석 목적에 맞는 모드 개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모드 아날리시스 결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모드 형상을 파악하여 설계에서 영향이 크거나 적은 고유 진동수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유 진동수가 외부 하중 또는 작동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고유 진동수가 운영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면 공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허나 구조물의 공진이 예상된다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운영 주파수 대비 3분의 1 이하 낮아지거나 3배 이상 커지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공진을 예방합니다. 다음은 주파수 응답 해석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은 구조물에 주기 하중을 가했을 때 하중의 주파수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 특성을 분석하는 해석입니다. 이때 하중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중에 대한 주파수별 응답, 즉 진폭이나 위상차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 주파수의 변화 또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변화를 통해 설계를 변경 가능합니다. 주어진 실습 문제의 경우 1000에서 4000Hz 범위를 가진 주파수 대역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응답 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모달이라는 피직스를 불러와서 여기에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알맞는 물성치들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타의 형상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 플레인 뷰를 만들어서 기타의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하고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쉘이라는 기능을 클릭하여서 자, 이렇게 쉘을 클릭하면 지금 솔리드였던 형상이 구멍이 뚫리고 안이 텅 빈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 면을 클릭하여서 3mm를 입력해주면 총 3mm의 두께를 가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기타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얇은 판의 두께를 가진 기타의 모델링이 완성되었으면 이후에는 프리페어에 들어와 미드 서페이스를 클릭해 봅니다. 미드 서페이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얇은 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두께 방향으로 메쉬를 생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미드 서페이스인데 미드 서페이스 요소는 2차원 형태를 가지고 있고 두께 정보를 가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주 얇은 판으로 물체를 대체하고 후에 메쉬를 진행할 때 두께 정보를 바탕으로 3D적인 메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즈 레인지를 클릭해주고 설정을 0부터 5mm까지 잘 됐는지 확인한 후 전체 영상을 클릭하고 OK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오메트리 생성은 완료된 것입니다. 모델을 더블 클릭하여서 모델 메카니컬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메싱이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델에 들어가 세팅을 시작해줍니다. 가장 먼저 고정 Fixed Support를 만들어주고 아랫면을 클릭해주고 Apply 시켜줍니다. 이후 Analysis 세팅에서 Max Mode to Find를 10으로 설정해줍니다. 이것의 의미는 현실에서 많은 물체들은 하나의 고유 진동수가 아니라 많은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고유 진동수부터 10번 고유 진동수까지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솔루션에 들어가 Insert Deformation Total을 총 5개 해줍니다. 이 Deformation Total의 의미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현실의 물체는 많은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고유 진동수들, 즉 여기선 1번 고유 진동수, 여기선 2번 고유 진동수, 여기선 3번 고유 진동수, 여기서는 4번 고유 진동수, 여기선 5번 고유 진동수를 찾아서 나에게 결과를 보여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솔브를 눌러주면 결과가 해석됩니다. 이렇게 솔브가 완료되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유 진동수, 총 10개의 고유 진동수가 나와 있고 토탈 디포메이션에 각각에 들어가 보면 1번 고유 진동수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모델이 완료됐으므로 창을 꺼주고 이후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하모닉 리스폰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부 진동, 가진 진동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므로 하모닉 리스폰스를 솔루션에 넣어줍니다. 이후 셋업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모델링 메카니컬을 켜줍니다. 네, 이렇게 하모닉 리스폰스를 넣고 나면 아래 보이지 않던 창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아날리스 세팅에 먼저 들어가줘서 레인지 미니멈을 1000Hz, 레인지 맥시멈을 4000Hz로 선택해주고 솔루션 인터벌스를 300으로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레인지는 저희는 1000에서부터 4000까지 외부 가진 하중을 변형시키면서 솔루션을 계산할 것이고 그 중에서 총 300번 끊어서 나에게 결과를 보여줘라 라고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프레셔의 형태로 하중을 가해주고 싶으니 이쪽 지오메트리를 클릭, 그리고 1MPa를 입력해줍니다. 이후에 솔루션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frequency response, 그 중에서 deformation이므로 이쪽 면을 클릭, apply, y-axis를 설정해 줍니다. 이후 solve를 눌러서 결과를 보면 끝입니다. 네, 계산이 완료되면 이와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고 frequency response에서 주파수 응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NCS 워크벤치를 통해 시연한 통기타의 모드와 조화 반응에 대한 결론 및 고찰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 해석입니다. 좌측 표와 같이 10개의 모드의 결과값을 얻었고 이 모드는 이제 기타가 가진 고유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인 1번 모드는 1083.1Hz, 가장 높은 주파수 10번 모드는
4681.8Hz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고찰 때도 사용될 내용인데 가장 낮은 주파수인 1번 모드 1083.1Hz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드별 변형된 현상입니다. 좌측과 우측은 각각 낮은 1번 모드, 그다음에 우측은 높은 5번 모드입니다. 1번 모드는 우측의 5번 모드에 비해서 파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다음에 통기타 한쪽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5번은 이제 파형이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하고 통기타의 전반적인 넓은 부위에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조화응답 해석입니다. 위 그래프는 1000Hz부터 4000Hz까지의 가지인 주파수를 기타 측면에 가해 주었을 때 이에 따른 진폭, 아래 그래프는 이 가진 주파수에 따른 위상각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로 줄로 노란색 하이라이터로 기타의 고유 진동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먼저 위 진폭 그래프에서 각 고유 진동수의 조화 하중을 부여했을 때 기타는 이제 높은 진폭, 이렇게 찌르는 즉 공명이 발생 등을 해석할 수 있고, 다음 고유 진동수 전후로 가파르게 진폭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된 고유 진동수 그래프에서 예를 들자면 모드 1과 2의 진폭 그래프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주파수에서 진폭의 추이가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계과 3학년 1학기 편성 과목인 센서 및 계측에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인데 이 그래프와 같이 2차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에 대한 정상응답 진동수 비와 진폭 그래프 개념으로 저희가 NC수를 해석을 통해 얻은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의 위상각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고유 진동수를 지나며 위상각이 0에서 180도로 바뀌는 특징을 확인했고, 이웃한 모드 1과 2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0에서 180도로 변했던 게 180도에서 0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고유 진동수에 대한 정상응답 진동수 비와 위상각 그래프 개념을 센서 및 계측에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해석에 대한 고찰입니다. 다음 자료에 따르면 기타에 입력되는 보시는 것과 같이 70에서 1000Hz 정도입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기타 NCS 해석을 통해 얻은 기타의 1번 모드는 1083.1Hz입니다. 이 점이 되게 유의 깊게 봐야 될 점인데 기타의 최대 진동수인 1000과 가장 낮은 모드의 1083이 매우 근접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타로 가장 높은 음을 칠 때 1번 모드의 공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기타의 앞면에 과한 피로 하중이 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드 및 조화 반응을 통한 해석으로 문제의 상황에 주어진 기타는 고음에서 공진에 의한 안정성이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타는 동일한 조건으로 가로 길이만 3분의 2로 줄여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우측 표에 보면은 1번 모드가 1043.3Hz입니다. 이는 기존의 1번 모드 1083과 대조해서 이제 모드의 고유 진동수가 더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타의 스플라인 곡성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줄의 두께, 우드에서 다른 재료의 변화 등으로 공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흔들지 말아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